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전 직장을 퇴사할 때 받아둔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직자는 중도 입사자가 되는 거라서 기존에 계속 근무하고 있던 계속 근무자와는 연말정산을 할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중도 입사자는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가 연말정산 대상 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의 연말정산 대상 기간은 12월 한 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다른 직장을 다녔었다면, 예를 들어 1월에서 3월까지는 다른 직장을 다녔었다면 12월 한 달치로만 연말정산을 끝내면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12월 한 달치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2월 한 달 동안 받은 총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연말정산 때 본인이 신청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여러 공제 항목들이 12월 한 달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일 이대로 연말정산을 끝내버리면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3개월 동안 원천징수 됐던 소득세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 상태로 지나가 버리는 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퇴사와 함께 연말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퇴사자들은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해서 그 결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때 이미 이전 회사에 대한 정산은 끝난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 다시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건데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할 때 하게 되는 연말정산은 매년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과는 차이가 큽니다. 퇴직 연말정산 때는 퇴사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끝내게 됩니다. 이직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듯이 회사 그만둘 때 총무팀이나 인사팀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등 개인적인 증빙서류 빨리 내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퇴직 연말정산 때는 퇴사자 본인 인적공제, 월급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도만 공제 적용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정산을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정산을 하면 개인적인 공제 항목들을 모두 공제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보다 과세 표준이 더 높게 잡히게 되고요. 당연히 더 많은 소득세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게 결정되는 소득세 때문에 퇴직할 때 마지막 월급은 종종 반토막 나곤 하고요. 이렇게 약식으로 처리된 퇴직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소득 대비 너무 많이 내버리고 마는 셈이 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을 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반드시 이직 전에 다니던 회사 근무 기간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을 다니던 기간에 개인적으로 지출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도 모두 연말정산에 적용해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이때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직원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직장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데요. 이직한 본인이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전 직장, 현재 직장 내용이 모두 포함된 연말정산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본인 은행 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이 영상 뒤에 링크해 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